뉴욕에서 출현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자 수가 7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에서는 확산세가 꾸준히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주 갑자기 반등했는데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전인 지난 1월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비공개로 접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세 번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학부생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해서 파문을 일으킨 마크램저 교수를 비판하는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지난주 자동차 사고를 당한 타이거 우즈가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5만 8,812명 늘어난 2,870만 3,016명, 사망자는 1,425명이 늘어 51만 5,899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436명이 늘어 165만 303명, 사망자는 104명이 늘어 4만 7,719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140명이 늘어나 79만 2,496명, 사망자는 21명이 늘어 2만 3,273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502명이 늘어 28만 3,128명, 사망자는 7명이 늘어 7,6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출현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자 수가 7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85명이 최근 2주 동안 집중됐습니다. 뉴욕에서는 확산세가 꾸준히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주 갑자기 반등했는데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73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585명은 최근 2주 동안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그레고리 암스트롱 질병통제예방센터 분자진단과장은 뉴욕발 변이가 뉴욕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물론 텍사스와 와이오밍, 메릴랜드 등 14개 주에서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발 변이는 지난해 11월 맨하튼 워싱턴 헤이트 지역의 면역기능 저하 환자들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변이의 경우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도 높지만 코로나19 치료제에 활용되는 단일 클론 항체는 물론 백신 접종으로 생성된 항체를 모두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당국과 연구진은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CDC는 백신 접종 이후 감소해온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 반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변이도 퍼지는데 지금 수준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어렵게 얻은 것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며 매우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뉴욕발 외에도 영국발과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브라질발, 캘리포니아발 등 5종의 변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오늘 15일부터는 교사와 대중교통 종사자, 노숙자도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 29일부터는 식당업계 종사자와 생산, 유통업계 종사자 등으로 확대됩니다. 1일 필머피 주지사는 오늘 15일부터 유치원과 초중 고교교사, 차일드케어 직원, 대중교통 종사자, 공공안전 관련 공무원, 이주 농장 근로자, 노숙자 및 쉘터 거주자 등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격이 부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는 식당업계 종사자와 식품 생산 및 유통업계 종사자, 노년층 지원업계 종사자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선거 업무 종사자와 우편 및 배송업계 종사자, 성직자, 사법부 종사자 등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의료 종사자와 요양원 거주자, 경찰, 소방관, 65세 이상 모든 주민, 16세에서 64세 사이의 기저질 환자, 흡연자 등을 포함해 뉴저지에서는 백신 접종 자격이 부여된 주민의 수가 약 4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백신 공급량이 부족해 실제 접종 예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서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수일 내에 7만 3,600회분이 뉴저지에 도착합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공급이 본격화되면 백신 접종 속도가 한층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정부는 앞으로 수개월 내에 뉴저지에서는 성인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470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제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전인 지난 1월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비공개로 접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 1월 백악관에서 조용히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신을 투여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 정치행동회의 마지막 날 기조연설에서 모두 가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면서 대중의 백신 접종을 첫 권유했고 그의 접종 소식은 이후 하루 만인 1일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백신 접종을 공개적으로 독려한 적이 없다면서 백신 개발이 자신의 공로로 인정받는지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그의 지지자 일부는 백신에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해 12월만 해도 자신은 백신 접종 계획이 없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백신을 맞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1, 2차 접종을 모두 마쳤는지,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초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월터 리드 군병원에 사흘간 입원했었고 이때 멜라니아 여사 등 가족과 백악관 참모 직원들도 대거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백신 접종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였고 3분의 1가량은 백신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버드대 미국 정치연구소 해리스폴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백신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일 일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미국인 41%는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의향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은 59%였습니다. 이런 백신에 대한 거부감은 부작용이나 효과에 대한 의구심 요인이 가장 컸습니다. 복수응답에서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응답자 중 66%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대답했고 33%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27%는 코로나19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꼽았습니다. 23%는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사람에게 백신 접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책임자인 마크 펜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10명 중 4명이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중에는 흑인 60%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근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존슨앤존슨은 코로나19 백신 390만 회분 배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화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에 이어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세 번째로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세 번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앞서 두 사례는 쿠오모 주지사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었는데 이번 폭로자는 일반 여성입니다. 앞으로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2020년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 일하던 33살 애나 루크는 1일 보도된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2019년 9월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쿠오모 주지사가 원치 않는 스킨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루크는 피로연에서 쿠오모 주지사가 가까이 왔을 때 감사 인사를 건네자 쿠오모 주지사가 자신의 허리에 손을 얹었다며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루크는 즉각 쿠오모 주지사의 손을 치웠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공격적으로 보이네라고 말하고 이어 두 손으로 루크의 양뺨을 붙잡고 키스를 해도 되냐고 큰 소리로 물었으며 이를 모든 친구들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루크는 거절의 뜻으로 고개를 돌렸고 쿠오모 주지사도 그제서야 물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등을 뉴욕타임스에 제보했고 너무 혼란스럽고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의 전 비서인 샬럿 베넷과 또 다른 전직 보좌관인 린지 보일런도 쿠오모 주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독립적 수사에 착수하고 필요시 쿠오모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 대변인은 쿠오모 주지사가 무디게 행동했을 수 있다고 해명하면서도 보좌진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이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하버드대 학부생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해서 파문을 일으킨 마크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학생회는 성명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역사적 진실성을 저해했다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하버드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하버드대 학부생위원회는 지난 주말 회의에서 한인 유학생회의 청원을 받아들이고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학생회는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회는 성명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계약을 반사실적이라고 규정하고 법학과 역사학의 진실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하면서 램지어 교수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로런스 베카우 총장과 존 F. 매닝 로스쿨 학장에게는 논문에 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논문이 기고된 학술지 법경제학 국제리뷰엔 논문에 결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게임 이론을 끌어들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합리적 계약에 따라 전쟁터에서 매춘에 참여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많은 법률학자와 역사학자들은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고 전 세계적으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자동차 사고를 당한 타이거 우즈가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사고 분석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우즈는 커브길에서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핸들 조작이 없이 직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투데이 등 언론에 따르면 3명의 자동차 사고 분석 전문가들은 차 사고가 나기 직전 우즈가 도로를 주행하다가 길에서 벗어날 때까지 졸음 등으로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명 모두 우즈가 과속 때문에 차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들은 졸음 운전 가설의 증거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우즈의 차가 길을 따라가는 대신 계속해서 직진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즈는 또 무릎 아래의 오른쪽 다리뼈가 부서졌는데 이는 충격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너선 체르니 분석관은 전형적인 졸음운전으로 보인다며 길은 커브인데 차는 곧바로 갔다면서 의식이 없거나 의학적 이유로 또는 잠에 들었다가 길을 벗어나서야 깨어나 그제서야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스키드 마크는 없었습니다. 도로를 벗어나 길 중앙 분리대를 치기까지 우즈의 차는 400피트, 약 120m를 달린 후에야 멈춰섰고 이 순간에 어떤 운전대 조작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우즈가 위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막판까지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상황에 대한 반응이 늦었다는 의미로 전문가들은 그가 전혀 길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상태였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당이나 세탁소 같은 소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납부한 벌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뉴욕시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벌금 부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기업에 대해 구제를 제공하는 2가지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일 시의회 중소기업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구제 방안은 다양한 소기업 업종에 적용되는 180개 이상의 개별 단속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2가지 조례안을 모두 지지한다고 밝힌 코리 존슨 뉴욕시 의회 의장은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을 위해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온 위반과 벌금 규정을 긴급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네사 깁슨 시의원과 코리 존슨 시의회 의장 등이 후원하는 조례안은 위반 사항에 따른 벌금 액수를 인하하고 위생, 건강, 교통, 소비자 불만, 소음, 건축 등의 규제 위반에 관한 특정 종류의 벌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례안은 팬데믹 발생 이후 이미 납부된 특정 벌금을 환불하는 내용으로 마크 조니아 시의원과 코리 존슨 시의회 의장이 후원했습니다. 환불과 함께 1회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가 이번 달 말까지 대부분의 학교를 오픈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학교들이 등교 수업 재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는 학교 리오픈을 위한 법안에 합의하고 이번 달 말까지 문을 여는 교육부에 최대 66억 달러의 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학교 문을 열도록 하는 명령은 아니지만 다음 달 1일부터 문을 열지 않는 학교들의 경우 하루마다 지원금 액수가 1%씩 줄어듭니다. We cannot turn the clock back and make up the time that our kids, our young people have lost. So we're going to have to make up for that in a different way. And that's part of what some of this funding can do. 지원금 자격 요건은 색깔별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퍼플 단계에 있는 카운티 학교들은 반드시 TK에서 2학년까지 학교를 모두 오픈해야 합니다. 레드 단계 학교들의 경우 모든 초등학교를 비롯해 최소 1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년 등교를 재개해야 합니다. We expect that all of our TK to 2 classrooms open within the next month. We want to see more happen beyond that for unified going into red tiers. It's TK to 6 and it's a commitment to 1 grade in middle and high school. 백신 접종이나 통합교육부 교사노조 간 합의는 리오픈 전제 조건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카운티 학교들의 등교가 가능해졌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안전 우려를 내세운 LA 교사노조는 LA가 레드 단계로 이동하고 모든 교사와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전 등교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I'm in a middle school and I have 6th, 7th, and 8th grade students, and I think that there's a great deal of risk because remember, children can be very asymptomatic carriers, and that's not good if you're the adult in the room.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다음 달 9일까지 2만 5천여 명의 교사에게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이전 대면 수업 전면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측은 학교 재개 조건에 아직 교사노조와 합의하지 못해 언제 다시 학교가 열게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주의회는 오는 4일 학교 재개 법안에 대해 최종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사노조도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카운티별로 백신 접종 대상자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58개 카운티의 접종 대상자가 하나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 전체에 코로나19 백신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동안 카운티마다 달랐던 백신 접종 가능 대상자를 합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내 백신 분배와 접종의 감독을 맡게 된 보험회사 블루실드는 이 시스템에 우선 포함된 리버사이드, 프레즈노, 컨 등 10개 카운티의 핫스팟 데이터를 토대로 백신 회분 할당량을 지정할 방침입니다. 이후 LA와 샌디에고, 오렌지,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합류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베이지어 카운티들이 그 뒤를 이어 이번 달 말까지 58개 카운티가 모두 포함될 전망입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매주 300만 회분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공급량을 점차 확대해 오는 4월까지 매주 400만 회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한국전쟁 장진호 전투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데이비드 B. 밀라노 상병과 랄프 바우먼 상병의 유해를 최종 확인하고 가족품으로 돌려보낸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카고 출신인 밀라노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소도시 유니언 출신인 바우먼은 모두 육군 제1대대, 제32보병연대, 제7보병사단 소속으로 한국전에 파병돼 장진호 전투에 투입됐다가 1950년 12월 2일 실종됐습니다. 밀라노의 유해는 곧 유타주 옥든에 안장될 예정이며 바우먼의 유해는 오는 5월 15일 70년 전 떠나온 고향 땅 유니언에 묻힐 계획입니다. 어제 오전 10시께 아칸소주 파인 블러프시에 있는 왓슨 채플 고등학교의 복도에서 15세 남학생이 다른 남학생을 총으로 쏴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교실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인근에서 추적견에 발견돼 청소년 구금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명확한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특정 학생을 노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전국 소비자 보호주간을 맞아 발표한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소비자 고발 사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았던 소비자 고발은 총 9,832건을 기록한 인터넷 관련 불만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및 보안 침해, 인터넷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업체 관련, 디지털 미디어 관련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신고는 총 7,701건이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가격 폭리행위였으며 임대 보증금 반환, 세입자 괴롭힘 등 랜드로드와 세입자 간의 분쟁 관련 신고가 총 2,752건이 접수돼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전 세계 시장들을 돕기 위해 하버드대에 1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부는 지난 2017년 블룸버그 전 시장이 3,200만 달러를 들여 출범시킨 블룸버그 하버드 도시 리더십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각국의 시장들에게 도시 경영과 혁신을 가르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의 기부에 따라 하버드대는 10명의 교수를 채용하고 하버드 내에 시장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지만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